놀라운 CD 개수, 항속 개수를 달성하면서 한 번 충전으로 무려 562km를 갈 수 있는 한국의 전기 세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애매했던 룸메를 완전 예쁘게 가다듬었고요. 배터리의 용량도 키우고 전비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숫자들만으로 이 차를 평가하기에는 전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타봤던 다른 수입 전기차들, 특히 요즘 무섭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동급 모델과 비교해서 아이오닉 6가 어떤 부분들에서 감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6 하면 아마도 이 독특한 디자인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세단이지만 뭔가 911스럽고, 또 혹자는 뭐 약간 이거를 그 곱둥이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저는 처음에 나왔던 프로페시라고 하는 컨셉트카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산형으로 잘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좀 기념비적인 동력 성능을 달성한 국산 모델이기도 합니다. CD 개수가 0.2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세단들이 0.2 후반대에 위치를 하거나 거의 0.3에 가까운 게 양산차들의 평균 성적표인데요. 앞쪽에 가변식의 전동 플랩도 달려있고, 단순히 플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이 막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닫혔다가 들어갔다 하는 능동형 에어로 장비를 달고 디자인을 매끈하게 뽑아냈던 덕분에 가능했던 수치겠죠. 딱 요 급의 체구에 해당되는 BYD3라든가 아니면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모델들도 그런 공력 디자인에 주력한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BYD CL 같은 경우에도 CD 개수가 0.21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차랑 한 0.01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실제 주행 가능 거리를 보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C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에 잘 타면 한 500km 정도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비도 킬로와트 시당 5.0 정도? 네, 요게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전비 같아요. 5.0대. 하지만 아이오닉 6를 타고 제가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굉장히 오랜 거리를 달려봤습니다. 싱글 모터 기준으로 562km를 간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듀얼 모터의 이제 좀 더 출력이 높은 325마력 모델인데, 이 모델은 항속거리가 440km 정도 나오거든요. 막히는 고속도로, 또 뚫리는 고속도로, 시내 구간, 국도 구간 등을 다 타봤을 때, 온 가족을 다 태우고 짐까지 다 싣고 그 모든 루트를 함께 했을 때 이 차는 540km를 달릴 수가 있었어요. 평균 전비는요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CD 개수의 약간의 차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형태가 LFP냐 NCM이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모든 차이를 다 감안하고서도 유독 현대 전기차들 전비가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 모터 내부의 권선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인버터의 토폴로지라든지, 뭔가 이런 그 부분들의 하나하나 디테일에서 전력 효율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게 쌓여서 이런 전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수입차 전기차에서는 7.0, 8.0대 전비를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차를 타는 동안에는 제가 수시로 장거리에선 7.0, 단거리 기준으로 시내만 탈 때에는 거의 막 9.0에 달하는 전비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540km를 타는데도 성공을 했지만 정말 전비를 뽑아낼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그 캐스퍼 타고 한번 기록 도전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전비 운전을 한다면, 제가 볼 땐 이 차 가지고 듀얼 모터 기준으로 650km, 아마 싱글 모터 기준으로는 700km 가까이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들 정도로 체감 전비는 우월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항상 탈 때마다 좀 신기하긴 해요. 325마력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출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쪽에 160kW,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내주는 모터가 살짝 뒤쪽보다는 작은 사륜이지만 조금 더 뒤쪽으로 비율이 쏠려 있는 그러한 토크 배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빗길에서 급가속을 하는데 자세 장치를 다 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슬립이 없어요. 어떻게 이러지? 그리고 이 EGMP 차량들 800V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감속할 때 매력이 사실 최고거든요. 리젠을 하면서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시키는 그 출력, 충전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풀 브레이킹 들어가면
180kW, 거의 200kW급으로 다시 충전을 해서 넣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0kW면 지금 우리가 이 국내에서 누릴 수 있는 초고속 충전소에 가서 물렸을 때에 겨우 나올 수 있는 충전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주행 중에 이 차는 아무렇지 않게 배터리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EGMP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 효율도 좋지만 충전 효율도 좋다. 그래서 초급속 충전기를 꽂았을 때에도 사실 아직도 현 시점으로도 800V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국내에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국산차는 EGMP, 그리고 수입차에 정말 일부 차종들만 이걸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충전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비가 좋기 때문에 롱레인지 배터리도 굳이 꼭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아이오닉 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본 스탠다드 배터리도 63, 64 이 정도로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차가 보여주는 한 7km대의 전비를 곱하면 스탠다드 배터리를 가지고서도 사실 실생활에서 400km 이상 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장거리 갈 때 좀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장거리 갈 때 불편함은 충전 속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으로 비롯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400km 정도 되는 장거리를 가는 루트에서는 분명히 휴게소에 한두 번 정도 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휴게소에서 짧게는 5, 6분, 길게는 한 15분 정도 쉰다고 했을 때 충전 속도가 빠른 배터리들은 금방 차오르거든요. 장거리에서 작은 배터리로도 막상 그렇게 불편한 상황들은 거의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기차를 볼 때 최고 출력이 얼마냐,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짜리 모터냐, 몇 킬로와트시의 배터리냐, 제로백이 몇 초냐, 이것만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BYD-C를 트랙에서 타보면서 예상 외의 부분에서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출력은 굉장히 높았지만 높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도가 생각보다 좀 짧았거든요. 이 차는 뭐 이 325마력 버전을 고성능이라고 굳이 표현하진 않죠. 왜냐면 위에 또 아이오닉 6N이라고 하는 큰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325마력에 제조사 지원 발표가 제로백이 5.1초면 결코 느린 차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고성능을 얼마나 반복해서 길게 뽑아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열 관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론치 컨트롤을 무한 반복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100km까지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서킷으로 치면 코너 하나 나와서 그 다음 코너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풀 스로틀 하는 거랑 똑같은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론치 컨트롤 테스트를 계측기를 달고 해봤어요. 몇 번을 하면 성능이 조금 지치면서 배터리가 열을 받으면서 초가 떨어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1회차 4초 8. 20번째 갑니다. 베스트가 나왔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41회차에서 신기록 나왔어요. 지쳐라 좀. 근데? 자, 이제 50회차입니다 50회차. 자, 이제 몇 회인지도 모르겠다. 노면이 말라있는 한적한 도로를 찾아가서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20회, 30회를 지났는데도 성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30회가 넘어가니까 슬슬 제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차에 출발할 때의 G포스가 그래도 거의 한 0.9G 가깝게 찍을 거기 때문에 목에 걸리는 그 타격감이 약간 피로감이 이제 올라옵니다. 50회 정도까지 반복 횟수가 갔는데도 여전히 성능 저하가 없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계속해서 정말 일관된 초를 따박따박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초도 제조사 발표치보다 훨씬 빠른 4.8초 내외를 계속 찍었죠. 포르쉐야? 현대가 언제부터 이 제로백을 이렇게 겸손하게 발표를 했죠? 제원치보다 0.3초가 빠른 기록 내외에서 4.7초와 4.9초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50번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카메라 배터리가 지쳐서 중도 포기를 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고 있는 이 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의 밀도는 높죠. 같은 면적 안에 꽤나 높은 밀도의 배터리를 싣고 있지만 그 밀도를 장기간 고출력을 방전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꽤나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6, N도 아닌 그냥 기본형 아이오닉 6의 롱레인지용 배터리만 해도 230kW의 출력을 연달아 50회 이상을 반복을 했는데도 전혀 성능에 저하가 없었다는 거는 좀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인스트럭터를 하면서 수입 전기차를 가지고서도 이제 터키에서 택시를 해주거나 론치 컨트롤을 반복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해봤는데, 독일에서 나오는 EV 차량들도 사실 그 정도까지 론치 못 버티거든요. 그 정도 횟수를 반복했을 때 버텨냈던 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이칸 그리고 이 EGMP 기반의 아이오닉 6 이 두 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터리나 인버터와 모터의 어떤 열 관리, 열 제어 능력의 이런 차이는 차를 이제 3년, 4년 장기간 활용하면서 배터리의 어떤 열화가 오는 그런 시점 부분들도 늦춰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배터리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중국에도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만든 K 배터리의 성능은 진짜 세계 탑티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배터리를 이런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국산차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오닉 6나 다른 EGMP 플랫폼 차량들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출시 가격을 보면 한국 시장보다 대부분이 다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뭐 유럽 시장에 가면은 거의 뭐 이게 8천에서 1억 가깝게 가는 가격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인상적인 건 승차감이에요. 지금 이 아이오닉 6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체감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승차감의 변화입니다. K 방지턱에 대한 대책이 너무 완벽해요. 가변형 댐퍼가 아니거든요. 그냥 승차감 조절이 되지 않는 유압식 댐퍼인데, 부드러워야 될 때는 부드럽고 단단하게 리바운드를 잡아줘야 될 때는 또 잘 잡아줍니다. 아마도 이 차를 가지고 한국 지형에서 방지턱이랑 방지턱은 다 찾아다니면서 최적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형태의 방지턱을 만나도 결코 큰 충격을 허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웬만한 가변형 댐퍼의 소프트 모드보다도 괜찮아요. 물론 이 EGMP가 제가 알기로는 SUV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아이오닉 6만 승용차 형태의 베이스로 차를 낮게 뺀 건데, 그래서 그 약간 SUV 특유의 EGMP의 승차감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전기형 아이오닉 6만 해도 노면을 긁으면서 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승차감이 진짜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 이 모델마저도 굉장히 나긋나긋해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국산 전기차 중에 승차감은 이 녀석이 단연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B급인 아이오닉 9보다도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게 스포티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차는 결코 아닙니다만, BYD-C도 우리가 서킷에서 한번 타봤잖아요. 근데 C는 일단 타이어가 버텨주는 느낌은 강했지만 하체 감각이 전반적으로 고성능 세단을 표방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밀리 세단의 딱 그 감각이었거든요. 근데 EGMP는 기본적으로 약간 탄탄한 하체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그나마 지금 좀 그 주파수가 다른 영역대에서는 부드럽게 누그러뜨린 형태가 지금의 아이오닉 6의 승차감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잡아줘야 될 때는 적당히 잡아주면서, 제가 EGMP 가장 칭찬했던 게 이 드리프트 컨트롤이 전기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오닉 6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6N을 저희가 이제 타봤잖아요. 그 차량을 타보고 정말 감탄을 했는데, 아이오닉 6N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본기는 사실 기본형 아이오닉 6의 하체 감각도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튜닝을 하고 가다듬어서 그 정도 레벨을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저는 전기차일수록 하체 감각이 결국 그 차의 캐릭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모터 배터리는 사실 구분할 수 있는 특색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 전기차일 때는 어떠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느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에서의 승부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개발하는 연구원들도 전기차의 개발 단계에서 물론 성능의 타겟 인덱스들이 다 있지만, 그거 외에 연구원들이 몸으로 느끼고 평가한 그 부분들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행 감각을 다듬는 데 시간 투여를 합니다. 전기차는 결코 숫자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파워트레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체 영역과 셰시 튜닝, 그리고 그 충격이 타이어부터 휠, 현가, 그리고 이 시트 쿠션까지 전달돼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게임의 레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오닉 6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페리가 되기는 했지만 유턴할 때마다 느끼는
회전 반경, 네, 이게 휠베이스가 워낙 크잖아요. 3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 큰 거는 약간 아쉽게 느껴지고 가끔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의 차에 그렇다고 후륜 조향을 넣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쪽에도 모터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쪽에 조향각을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휠베이스를 조금 더 짧게 최적화를 하는 방법? 이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됐을 때에는 조금 더 휠베이스를 줄이고, 배터리의 크기도 사실 이 정도 전비가 나오면 그렇게 막 무겁게 큰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EV4 스탠다드 배터리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해서 과감하게 휠베이스를 조금 더 줄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약간 휠베이스를 줄이고서도 여전히 비슷한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거는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레그룸이 지금 부족한 상태는 전혀 아니니까요.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D3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거는 탈 때마다 이 얘기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카메라가 튀어나가 있는 저 길이 면적이 좀 커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거울을 본다고 저 카메라를 보게 돼요. 저기에 뭐가 있으니까 저게 사이드미러라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데, 갔다가 카메라지 그러고 모니터로 와요. 이게 매번 반복됩니다. 1, 2주를 타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런 필러 위쪽이나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저게 보이지 않는 데에 좀 작게 수납이 되면 시선이 그쪽으로 뺏길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아이오닉 6 진짜 저는 이 차 오래 타봤어요. 거의 800km 이상을 타면서 충분히 이 차의 이모저모를 다 알아보고 여러 환경에서 주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차를 놓고 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현대차가 내연기관 때 기세를 펼치지 못한 걸 전기차 시대의 현대가 지금 막 리더로 바뀌고 있다는 그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잖아요. 특히나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여러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이 지금 엄청난 추격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아이오닉 6를 타보고 느낀 건 잘 만든 전기차라는 생각보다 잘 만든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외죠? 주행하면서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주행 질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성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 주행 질감 면에서 꽤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고 반백년이 넘는 역사 동안, 그리고 또 여러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담금질을 한 그 결과로 얻은 고급스러운 하체 감각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조사의 가치가 EV 전문 브랜드들의 후발주자들과의 어떠한 그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스리프트된 아이오닉 6를 타보니까 지난번에 남양 서킷에서 타봤던 아이오닉 6N의 공도 시승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집니다. 트랙 말고 일반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베이스로 한 N의 느낌은 또 어떨지 조만간 주행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스테이션 B 채널 구독 안 누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발빠른 스테이션 B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